지난 시간에 이어서 잡지 2페이지에 나오는 그 개체들에 대해서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 좀 처리하는 방식들이나 또는 그 도형과 프레임 또는 그러니까 도형과 그 사진과 프레임 또는 그 사진 이미지와 도형과의 관계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지난번에 하던 그 파일에서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고 지난번에 한반도 이미지 만든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단추를 좀 눌러서 좀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디자인에서는 9가지 정도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자, 내부 그림자, 그 다음에 외부 강선, 내부 강선, 경사와 엠보스, 세팅, 기본 패더, 방향 패더, 그레디언트 패더, 이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효과를 어디서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 도형을 기본으로 해서 효과를 지정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컨트롤 패널에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투명도인데 여기서는 투명도가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넘어가고요. 자, 드롭 섀도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화상조가 나타나면서 이펙스 대화상자 나타나지죠? 그러면서 당장 여기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훨씬 좀 약간 역동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개체를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이펙트를 클릭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편리한 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그 드롭 섀도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개체에다가 그림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의 혼합 모드, 색상, 불투명도, 거리, 각도,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그 드롭 섀도우 안에서 세부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브랜딩 모드라는 거는 뒤에 있는 것과의 혼합 효과예요.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좀 어둡거나 밝게 이렇게 합성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둡게 좀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오버레이 같은 경우 하면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노멀로 해두거나 아니면 멀티플라이 정도로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페서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투명도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약간 투명도가 있죠.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65%를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 거리라는 건 뭐냐면 요 그림자의 거리인 거예요. 얼마나 멀리까지 그림자가 비치느냐 라고 하는 점인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브랜드와 더불어서 여기 디스턴스인 것 같아요. 여기 얼마나 거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색깔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른 색깔로 지정하겠다면 이런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노란색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색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앵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림자도 이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니까 요 점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체크를 지우시면은 요건 당연히 없어지고, 이너 섀도우를 하시면은 이런
내부에 있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아주 묘한 효과가 만들어지죠. 이것 또한 상당히 괜찮은 그래픽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강렬하죠. 느낌 자체가 강렬해서. 그래서 만약 이거를 지정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너 섀도우를 줘서 OK를 줬어요. 그러면 OK를 주면 이렇게 먹히죠. 이렇게 먹히는데 훨씬 이게 세련된 느낌으로 이 도형이 다가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있고요. 여기서 다시 FX를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너로 가셔서 이 안에서 또 조정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똑같은 거는 뭐냐면 외부 그림자가 요건 이제 요거 브랜딩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요 거리가 얼마나 될 건지, 그림자의 거리가,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 안쪽 그림자까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광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 사진에서는 발광 효과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빛이 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색깔을 만약 이거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그다지 요건 이제 상황이 잠깐만요. 이거 좀 딴 쪽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로 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광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해서 하죠. 요것에서 색깔들을 뭘 다른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노란색이 이렇게 발광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너로 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노란색이나 뭐 다른 색들이 이렇게 발광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것들이 내부와 이제 외부의 발광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이걸 체크를 지우시는 순간 이거에 대한 지정은 다 없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사와 베벨은 경사란 뜻이죠. 엠보싱은 이제 그 꼬투꼬투라는 그 입체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클릭하니까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입체적인 모양으로 변했죠. 이것도 또한 기억해 두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베벨과 엠버싱에서는 이게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일은 요거 경사지잖아요. 요 경사의 스타일인데 몇 가지 이렇게 하시면은 또 경사가 스타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으로 하는 경사 뭐 이런 식으로 팔로우 경사 이런 식으로 경사도 스타일이 있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아마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장자리의 배경색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스무스하게 하거나 좀 다르게 하거나 가장자리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있다는 점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는 한번 다운을 하거나 업을 하거나 이것 따라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효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깊이는 여기서는 이제 섀도우의 각도와 높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깊이가 있죠. 깊이라고 하는 것은 엠보싱이 깊이를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좀 줄이면은 깊이가 좀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도와 높이는 광원의 높이. 그래서 지금은 0의 여기서 광원의 높이인데 여기서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걸 0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은 양상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죠? 0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조명을 쓸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건데 요거는 그때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것도 저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또 지정한 거를 지우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세팅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안쪽 내면의 발광 효과 같은 광선 효과 같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부드럽게 뭔가를 표현하는 어떤 내부 그림자 효과, 이거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깃털이라는 뜻인데, 깃털은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구분 딱 풀어지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의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그 피더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피더라는 게 있고, 딜렉셔널 피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피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베이직 피더 같은 경우는 좀 경계를 흐리게 하는 일반적인 그 피더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주로 날카롭게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게 날카로워지죠.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너라 그래서 모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날카롭게 하는 것도 있고, 요건 이제 요건 날카롭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둥글게 하는 거고, 요 영역이 좀 둥글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퓨즈 같은 경우는 확산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노이즈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여기는 뭐 노이즈가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죠. 노이즈가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점점점점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딜렉셔너리 피더 쪽으로 가시면은 딜렉셔너리 피더가 방향성이 있는 그리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잠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방향성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만약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이걸 0으로 한다면, 요것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요런 정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게 밑쪽에서 아래쪽,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피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옵션이 있는데, 옵션 쪽에서는 뭐 이쪽도 노이즈가 있고요. 노이즈가 있고, 요 이제 날카로운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방향성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방향성이 있는 피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은 그 점차 흐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그레디에이션이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색깔조차도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모양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줄 건지,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좀 그라데이션의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 이런 점들이 요 그 기술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적용은 하진 않을게요. 이거 먹었네요. 또 잠깐 봅시다. 그러면 이너 섀도우가 먹었죠. 그냥 이너 섀도우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프레임하고 그 이미지하고의 그걸 맞추는 그런 편집에 대해서, 프레임 맞추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만약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페이지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2페이지를 해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편집된 상태가 아니라서 W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 상태가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좀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미지와 프레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레임에 가져왔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미 이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이제 그 사진을 가져올 때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earth jpg를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이 프레임에 비해서 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는 물론 셀렉션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프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는 게 좀 일반적인 상태이긴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게 허구한 이럴 수는 없고요. 허구한 이럴 수는 없고, 이거를 좀 바쁠 때는 좀 그냥 맞춰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일단은 지금 요거 프레임하고 사진하고 문제잖아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서 피팅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피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비율에 맞춰서 이 프레임에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원본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여기 프로포셔널이라는 것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프레임에 채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채웠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다시 컨트롤 Z로 해서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은 피팅, 요거는 컨텐츠를 맞추는 거예요. 비율에 맞춰서 컨텐츠를 맞추는 거고, 이 위에 거는 아까 프레임에 맞추는 거고, 요는 컨텐츠에 맞추는 거. 컨텐츠에 맞춰서 프레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차이가 좀 애매한데, 비율에 맞게 내용을 맞추는 거고, 자, 요거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을 채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피팅에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을 채우는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채워주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오른쪽에서 피팅에서 비율에 맞게 이거는 컨텐츠를 채우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 차이는 뭐냐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요 비율을 컨텐츠의 비율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프레임을 중심으로 할 건지,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피팅에서 이거는 컨텐츠 어웨어 핏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야말로 요걸 한번 클릭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게 적정하게 얘가 약간의 그러니까 스스로 맞춰서 이렇게 최적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제시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핏에서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컨텐츠에 무조건 기기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비율적으로 맞춘 건데, 이거는 컨텐츠에 프레임을 무조건 맞추는 거니까 이만해지는 거죠. 이거는 컨텐츠에 맞춰주는 거. 이것도 가끔 쓸모가 있어요. 컨텐츠. 자, 컨트롤 Z 눌러 다시 돌아올게요. 이 상태에서 피팅, 요거는 프레임에 컨텐츠를 맞추는 거, 이거는 컨텐츠에 프레임을 맞추는 거고, 요거는 프레임에 컨텐츠를 맞추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거는 약간 뭐냐 하면, 이 프레임에 맞춰서 이걸 가로 세로도 얘가 짜그러뜨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 화면이 짜그러든 거 아시겠죠? 조그맣게 거 피팅해서,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프레임에 컨텐츠 무조건 맞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냐면, 요거는 센터드 컨텐츠. 요거는
이거는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미지의 가운데다가 이걸 맞춘 거예요. 가운데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도 실행할 만한 내용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컨트롤 Z를 하신 상태에서 일단은 근데 가능하면 이게 정말 바쁘지 않으시다면 Shift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모양이 어디가 좋을지를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사진에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깨트리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직접 하는 게 좋지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또 있죠. Fill Frame Proportionally. 요거는 컨텐츠에 맞춰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임에 맞추는 방식, 요거는 컨텐츠에 맞춰 하는 방식, 요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는 방식.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는 여기다가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를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따로 놀지 않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요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요. 따로 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요거 하시면서 요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프레임만 줄어들죠. 자, 프레임만 줄어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 컨트롤 이쪽에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도 프레임만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프레임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럴 때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것만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프레임만 줄어든다. 그쵸? 그러니까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같이 줄어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것 또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같이 줄일 때는 CTRL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같이 이게 줄어든다는 거, 이것도 되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잘 저기 하시면. 근데 이거 줄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CTR을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가로 세로가 균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되게 좋은 도구니까 그런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원으로 한번 해보는 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기서 일립스 프레임 툴을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다시 여기다 열도록 가져왔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신다면, 이렇게 클릭하시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게 먹힌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컨텐츠 사진 이미지를 드래그 할 때는 Shift를 해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컨텐츠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는 항상 여기서 선택할 때 여기 셀렉션 툴로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이거는 또 이 프레임만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죠. 요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좀 다른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여기서 폴리고널 틀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게 뜨죠. 그러면 사각형에서 30%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셔서 이거를 가져오셔도
여기서 사진이 도형 안으로 들어간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클릭하셔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도형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먹는다 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글자에 이미지를 박는 거예요. 자, 글자에 이미지를 박는 건데, 자,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SE 한자로 돼 있죠? 영어로 쳐볼게요. SEOUL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좀 키울게요. 좀 키워도 많이 키울게요. 이건 한 100 정도 줘볼게요. 100포인트 정도 주고, 여기서 에어리얼 해서 해고, 에어리얼의 블랙으로 했습니다. 이제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보도록 할까요?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더 키울까 싶은데, 이렇게 좀 더 키우고, 이거를 좀 더 키우고, 자, 더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 문자 쪽에 가시면은 타입 툴에 가시면은 윤곽선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이거는 윤곽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타입, 그러니까는 글자 개체이지만 이걸 함으로써 윤곽선이 있는 별도의 개체로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서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 이미지가 박혔죠? 자, 여기서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큰 이미지라서는 이렇게 보이지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Shift 키를 누려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글자가 작게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제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도 글자 안에다가 넣으면은 아주 독특한 저기서 나오지 않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뷰에서 디스플레이, 퍼포먼트에서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상태로 하시면은 이게 뒤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요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셀렉션 툴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요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걸 하게 되면 컨텐츠가 선택된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가 아니라 셀렉션 툴로 그냥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주셔야 이렇게 요것이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드롭 섀도우 정도만 해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그림자 효과 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것들은,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주로 도형에 관해서 했고요. 요게 조금 헷갈려서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영상 강의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미세한 차이를 좀 아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